윤 대통령 측이 영장에 형사법 예외 조항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색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지금 1차 영장 때 이제 예외로 이제 됐던 조항이죠. 형소법 110조, 111조. 네. 이게 예. 이제 그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됐었던 조항인데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재발부된 영장에는 이렇게 예외로 하라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이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형소법 110조, 111조 조항은 말하자면 군사상, 공무상 기밀이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경호처의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윤 대통령 측도 그 점을 제시를 하면서 오늘의 진입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공조본의 인원들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장에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형소법 조항이 예외가 되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뭐 논란이 지금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재발부를 했고 지금 이 체포영장 시한을 뭐 네. 설날 연휴 전까지로 좀 잡아놓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뭐 새벽 시간대도 가능하다고 했으니 지금 일단 집행인원들이 집행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법적으로는 절차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지금 이 형소법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는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공수처나 경찰 인원들이 이렇게 막아서는 인원들을 체포에 나설 것인가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체포를 하겠다라고 경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밝혀놓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 예외 조항은 뭐 그건 단서 조항으로도 어쨌든 1차 영장에도 달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향후의 법적 쟁점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 영장 집행 자체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사법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예. 오롯이 이제 공수처와 경찰의 의지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체포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오늘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체포 작전이 진행이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형소법 예외 조항이 과연 이제 형소법 110조, 111조가 예외로 된다. 네. 지금 이 영장 집행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번 이제 재집행 영장에는 적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도 사후에 좀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관저 앞에 기동대 3천여 명을 투입했고 또 진입로를 확보 중이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와 더불어서 많은 인원이 목소리를 내는 모습 화면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재 관저 앞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최성록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성록 대통령 권한대행 이 관계기관 간의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면서 이 경찰청과 경호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고요.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 그러니까 경호처를 지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찰청에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공수처가 그 전부터 요청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입장을 봤을 때는 오늘 집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거로 예상하세요? 그동안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준 건 없습니다. 예. 사실상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 뿐이지 뭐 이제 적극적으로 그게 지휘를 한다거나. 네, 경찰이 됐든 예. 경호처가 됐든 적극적인 지금 지휘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권한대행은 오늘의 영장 집행에서도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실상 여태껏 뭐 어떤 기관에도 직접적인 지시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이렇게 지금 명확한 지시를 내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라.
그렇기 때문에 뭐 집행을 하겠다는 측과 그거를 막겠다는 측을 본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이제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얘기하면서 이제 그것이 이번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관저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 측은 이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이러한 어떤 압수가 아닌 피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색에는 이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1차 집행 때 그 영장에 110조, 111조가 기재가 됐던 것도 수색영장에 기재가 됐던 거거든요. 체포영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영장에 체포영장이 다시 재발부가 됐고 거기에 만약에 이 조항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피의자 수색을 위한 거잖아요. 압수를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러한 수색에는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수처의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최권한대행의 이러한 메시지는 두 상황을 일단은 지켜보겠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만은 피해라. 이러한 좀 다소 소극적인 메시지로 일단은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남동 관저 철문 앞쪽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단과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 윤상현 의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몇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여권 인사들이 현재 철문 앞에 이제 배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는 고지를 했다고요? 네, 뭐 공수처에서도 고지를 하고 경찰에서도 지금 현장에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황교안 등 뭐 이제 이런 여권의 인사들이 볼보 빌딩 앞쪽으로 이제 관저 앞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경찰들이 지금 일단은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현장에서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또 공수처 측에서도 계속해서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집행 저지 인원들에 대해서 퇴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어떤 집행 저지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인원들, 게다가 또 여권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뭐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뭐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인 건데 그 이야기를 제외를 하고서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그러한 고지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만 했을 때 오늘 모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원이 거의 30명에 달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이제 일단 의원들이 모이고 그 인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권 인사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또 이제 이게 또 집회 인력들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원들이 또 오늘 얼마나 결집을 하는지 또 얼마나 이 집행 저지를 하게 되는지도 오늘 이 체포 작전이 장기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데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변호인단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또 관저 외곽 경비 맡고 있는 33 군사경찰대와 또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 그쪽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지도 관심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 55 경비단 같은 경우는 공수처의 협조 공문에 응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관저 진입을 허용하겠다라고 한 거고 사실 그리고 또 군에서도 55 경비단 이런 어떤 군의 인력들을 경호처가 이번 영장 집행 저지 작전에 투입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공수처에서도 군에다가도 공문을 보냈잖아요. 이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네. 이러한 공문을 보냈고 군에다가도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금 체증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그 200명의 인간띠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지금 체증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병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측인 거죠. 아직. 예, 아직까지 지금 26명 신원 확인이 그중에 된 게 26명인데 그 26명 중에서는 아직까지 사병이 확인이 된 바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체증 결과에 따라서 뭐 군 인원들이 뭐 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또 군 장병이 또 입건 대상이 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군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명확히 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55 경비단에서는 어찌됐건 이런 공수처의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체포 작전에 군내 인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냐 이런 예. 부분들은 1차 집행 때보다는 좀 가능성이 일단은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담당하고 있는 이 경찰 102 경비단과 또 1차 그리고 안쪽까지 배치가 돼서 울타리를 관할하는 군, 이 수방사의 55 경비단에 어떤 적극적으로 저지가 있을 것인지도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는 경호처의 대치가 조금 더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경호처가 아마 집행의 주체가 될 것이고 예. 또 일단 이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군의 인력들은 사실상 경호처가 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투입을 하겠다 말겠다를 군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게 동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55 경비단은 어찌됐건 그런 뭐 공문을 발송을 했다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군의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된다기보다는 경호처의 인력들로 인해서 최대한 오늘의 집행 저지 작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처가 개인 화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좀 각종 체포에 대한 필요한 장비 외에 좀 이런 장비들도 갖추고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그 체포 영장 집행 오늘 작전에서도 봤다시피 예. 제가 아까 잠시 언급을 한 그 작전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1차 집행 때는 사실 정말 그 경찰 인력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인력들만 투입이 돼서 집행을 네.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중장비를 동원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장기전에 대비를 해서 뭐 그런 어떤 여분의 보조 배터리라든지 뭐 기저귀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준비물들이 사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차벽이나 이런 철조망 같은 것들을 뜯어낼 그런 장비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그런 어떤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물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때보다는 장비적인 측면에서는 또 보강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최권한대행이 분명하게 내고 있는 메시지는 있잖아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라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 화기가 소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경호처도 사실 그 지금 무기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방 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실제로 무기가 들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것은 경찰 수사 인력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만 이제 지금 그 현장 밖에서 그러니까 관저 입구 밖에서 현장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동대의 경우에는 기동대가 기본적으로 소지하게 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장비들 손에서는 소지를 하면서 뭐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일단은 연좌농성을 하는 인원들을 강제 해산 조치를 했듯이 그러한 조치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저지선을 뚫고 나갈 그러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좀 윤 대통령 측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극적으로 체포에 응하거나 아니면 다른 평화로운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게 재발부까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예. 그동안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법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거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경호처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저렇게까지 저지 작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고, 또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내고 있는 입장이 뭐냐면 차라리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네. 그리고 또 그 구속영장을 지금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고 중앙지법에 네. 청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절차에는 우리가 응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중앙지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앙지법 에서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거론을 하고 있는 이유로 추측이 되는 것이, 중앙지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지금 기소됐죠? 구속 기소가 됐고 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할 때 중앙지법이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를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중앙지법이 그나마, 그러니까 이 검찰의 논리가 뭐였냐면 수사권이 있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 수사권이, 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공수처나 이런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서부지법보다는 예. 중앙지법에 일단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고,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이랑 달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시간을 좀 지금 벌어보겠다라는 의도도 좀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능한 한 모든 사법 절차를 동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체포영장 집행에 그렇게 순순하게 응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